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제 정병창 세무사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조금 더 될 거야,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세무사라는 이제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이냐? 대략은 알죠, 그죠? 대략은 뭐 아실 것이고, 또 뭐 가족이나 친인척들 중에 뭐 세무사나 회계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무슨 일 하는지는 별로 본 적이 없죠, 그죠? 아, 그냥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한 3, 40분, 30분 이상 정도는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뭘로 먹고 사는지, 그 내용을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는 합격이 올해 이제 11월 10일 날 발표가 나잖아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올해 이제 11월 12일 날 올해 2차 시험 발표가 나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 합격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개업 바로 못 해요. 또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한 2, 30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11월 10일 발표 날 때까지 대체 뭘 해야 되느냐, 올해 2차 시험 치신 분들 뭘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 30분씩 하면 1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뭐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세무사 알아보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한 2년에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씩. 매년 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어서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일단 이제 최근에 세무사업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실강에 오신 분들은 들을 수 있어. 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는 깔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도 있어. 그래서 다시 편집해 버릴 거야. 이건 편집할 거고, 현실에 이제 어떤 부분들의 일이 지금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세무사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세무사로서 어떤 식으로 일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이제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개업하신 세무사님이 전화 왔어요. 수업 때 엄청 제가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세금 신고를 해줬는데 납세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는 거야. 뭐 그런 케이스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에 강의 때 사실 일부 해드린 것도 있는데, 기억나는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세무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1월 12일 날 발표가 날 거거든요. 발표가 나고 나면 세무사로서 내가 어떤 진로를 가는 게 좀 더 좋겠는지, 뭐 어떤 진로가 있는지는 보통 보는 게 개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죠? 개업, 취업도 있는데 그래도 세무사는 취업보다는 개업 위주의 자격증이에요. 개업 위주로. 근데 이제 바로 개업하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몇 년 해보고 이제 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2일 발표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발표 날 때까지는 한 달 하고도, 그죠? 거의 두 달 넘게 남았네, 그죠? 2달이 좀 넘게 남았어요. 이 2달 넘게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이제 올해 1차 시험을 처음 합격하신 4월 달에 처음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유예생이 됐거나 또는 N수생이라고 해서 2차 시험 한 두세 번 이상 쓴맛을 본 분들 있죠, 그죠? 그리고 올해 2차 시험 치신 분들, 이런 분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11월 12일까지 해야 될 일들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세무사 자, 첫 번째 이제 이야기 드릴 게 세무사 합격 후 일정이죠. 근데 이제 이 세무사 합격 후 일정은 합격했어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무사의 공식 홍보 모델이야, 지금 현재. 이분이 이제 세무사의 공식 홍보 모델이 된 이유는 뭐냐면 현 회장하고 친해. 쉽게 따지면. 그래서 거의 이 하지원이가 무료 봉사하고 있을걸? 거의 무료 봉사 수준이야. 뭐 정확하게 무료인지는 몰라요. 공식으로 제가 보고서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세무사의 홈페이지예요. 세무사의 홈페이지 가면 메인 화면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합격 안 하신 분도 상관없어요. 이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시면 세무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보면 뭐 AI 세무사 이런 것들도 주죠. 그 다음에 뭐 플랫폼도 있고 회원 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세무사회에서도 달력도 만들어요. 달력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무사 TV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세무사가 되면 그 세무사 TV에 출연해가지고 뭐 세무사 업무 이런 것 홍보들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영업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무사의 홈페이지에 딱 오면 바로 팝업에 떠요. 합격 뭐 축하합니다 시작해서 실무 수습 교육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세무사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습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 세무사나 수습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구인구직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것도 여기 있어.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 보이죠? 여기 구인 글자 보이나요?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봐요. 나중에 지금 세무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나와. 거기 보면 이 구인 게시판에 가서 여러분들 등록해서 나 이제 어느 세무법인에 거기 막 등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무법인에 일하고 싶습니다,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됐고 나면, 세무사 등록이 됐을 때 이 세무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에 각종 교육들이 있어요. 각종 세법에 대한 교육. 여러분들이 세법 개론, 뭐 객관식, 세무회계, 세법학 여기까지 듣고 2차 시험을까지 해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법 지식은 미천하거든.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근데 그거의 깊이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여기 세무연수원에 가면 각 세무사들이나 다른 자격사들이 대부분 다 세무사이긴 하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그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쪽의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공익사업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무사랑 프로라는 거 보이죠? 이 세무사랑 프로, 이게 뭐냐면 세무 프로그램이야. 더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더존, 세무사랑,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회계사무실 시장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더존이 조금 더 많이 쓰는 건 사실이야. 한 55대 45 정도 하는데 세무사들은 거의 다 이 세무사랑을 써요. 세무사랑을 쓰고 추가로 이제 뭐 더존을 쓰거나, 업체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좀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되고 나면 제가 세무사랑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세무사랑으로 쓸 여지가 좀 더 크겠죠, 그죠? 그리고 가격도 좀 싸.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무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유리하잖아. 프로그램 똑같아.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에요. 차이는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합격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합격을 했잖아요. 올해 11월 12일 날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샘플이라고 쓰는 게 뭐냐면 작년 거야, 작년 거. 작년 그 실무 수습 교육 홍보 그 안내문이거든요.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까지 이야기 될 거예요. 왜냐면 아직 공개가 안 됐어. 공개가 안 됐으니까 제가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작년 거 가지고 설명드리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 12일 날 발표가 나요. 그죠? 11월 12일 날 발표가 나고 나면, 자, 실무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실무교육 중에서 세무사회에서 교육하는 게 약 1개월 정도 세무사회에서 교육을 합니다. 옛날에 이 코로나 전에는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A반, B반 해가지고 12월 달에 교육을 했어요. 한 달간 집체 교육으로. 이건 다 집체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은 A, B, C, D 반으로 나눠져 있어. 4개 반으로. 코로나 때는 6개 반으로 쪼갰어요. 집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A, B, C, D 반으로 나눠서 A반과 B반이 크로스로 하고, 그 다음에 C반과 D반이 크로스로 가요. 그게 이제 오전 오후 반이야. 오전 오후 반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교육을 1개월 정도 서초동에 있는 세무사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6층 강당에서 받아요. 6층 대강당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거 수습 교육 받을 신청하면서 있잖아. 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원서를 넣어야 돼. 교육 원서. 그래서 거기 가서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취업하는 것처럼, 실제 취업은 아니고 이제 교육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돼요. 한 5개월, 6개월. 그러니까 11월 12일 날 발표가 나면 거의 11월 12일 날 그날 발표 나기 전날부터 아마 그 세무사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또는 각종 뭐 예비 세무사의 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각종 카페들 있죠. 뭐 네이버도 카페 있잖아. 그런 카페들에 아마 수습 세무사들 모집한다고 공고가 뜰 겁니다. 그러면 11월 12일 기준으로 한 1, 2주 이내에 있잖아요. 수습처를 빨리 원서 접수해가지고 찾으세요. 뒤로 가면 별로 없어요. 뒤로 가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찾으시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지방보다는 서울이 많아요. 지방은 사실 아름아름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서울 쪽에서 찾게 될 거고 주로 강남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이 강남에 많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이제 한 보통 5, 6개월 사이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5월 말, 6월 초입니다. 5월 말, 6월 초 정도. 자, 거기까지 교육을 받으면 이제 세무사를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교육으로 거의 몇 개월이에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죠? 기본 6개월 정도 세무사로서 교육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세무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세무사 등록을 하려면 일단 각 지방세무사회에 등록해야 돼요. 이 지방세무사회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보신 홈페이지죠. 그 홈페이지에 가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지방세무사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중부지방세무사회, 뭐 부산은 부산지방세무사회, 뭐 전주, 광주 이런 데는 광주지방세무사회, 대전 인근은 대전지방세무사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등록을 하는데 등록비가 한 400만 원 가까이 될걸? 한 400만 원 정도. 제가 옛날에 등록할 때 한 300만 원 냈나?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 그거는 거의 한 15년, 2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용을 내고 세무사회 등록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세무사 등록증이 나와요. 등록증이. 여기서 하나 보시면 뭐냐면 저 처음에 합격을 했잖아. 합격자 발표가 나가지고 바로 한 9시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와요. 합격했습니다. 와요.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세청에 가서 세무사 합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세무사증을 받을 수 있어. 또는 이제 국세청에 안 가고 국세청 보통 이제 소득세과에 가는 건데 거기 안 가고 어디 가면 되냐면 세무사회 교육할 때 세무사회에서 배부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무사회 가면 돼. 굳이 뭐 딴 데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세무사회 가서 배부를 받으면 되는데 요때 나오는 거는 세무사 자격증에 불과해. 요거 가지고 개업 못 해요.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거 가지고 FM대로 표현하면 있잖아. 명함도 못 만들어. 세무사 정병창 이렇게 못 써.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세무사 정병창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뭐가 되냐면 요게 나와야 돼요. 요거. 세무사 등록증 있죠. 요거 등록증이 5년마다 갱신해요. 5년마다 세무사회에서 5년마다 갱신을 해야 세무사로서 국세청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이라는 이름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업하는 거는 세무사 합격증이 아니야. 저기 있는 교육 다 이수하고 지방세무사회에 등록해서 세무사 등록증이 나왔을 때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이제 작년 샘플 한번 볼게요. 요 과정 중에 흘러간 이제 실무 교육에 대한 샘플 한번 볼게요. 이게 작년 겁니다. 작년 거. 그래서 이제 24년 합격자가 25년 그죠? 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이루어진 건데 보시면 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죠? 24년 11월 21일이 었잖아. 올해도 아마 비슷하거나 그죠? 일주일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왜냐면 올해 11월 12일 날 발표나니까 그죠? 거의 여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전후 차이가 날 거니까 거의 요맘때입니다. 거의 이거 있잖아. 어느 정도냐면 전쟁이다 이거. 참고로 전쟁이에요. 11월 12일 날 발표 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합격했어 라고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해요? 일단 먼저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고 그죠? 가족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친구들 일단 가족 끝나고 친구 정도 친한 사람들 있잖아.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든 너 어떻게 됐어 라고 하다가 이제 일단 연락 두절이면 떨어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연락 두절이면 떨어진 거고 고맘때쯤 해서 이제 그날 12일 날 오전이 딱 지나잖아. 오전쯤 끝날 때쯤 정신 차려야 돼.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요거 등록해야 돼. 요거 이거 오후에 등록하잖아요. AB반 못 가. CD반으로 넘어가. CD반으로. 그 차이가 뭔데요? 이게 봐봐요.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야.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사 이제 합격을 했을 때 등록을 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지금 AB반은 있잖아요. 12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였어. 올해도 비슷할까? 일주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 그 다음에 그 CD반 한번 볼래요? 2월 4일부터 3월 11일 사이야. 2월 11일부터 3월 며칠이에요? 3월 10일이죠? 요 한 달 사이에 뭘 해요? 여러분 이제 그래도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 알잖아. 이때 연말정산하고 있죠. 사업장 해랑 신고 끝나고 연말정산하고 업체들 거 연말정산 해주고 이제 법인세 신고 한창 하고 있어. 수습세무사를 뽑아서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법인세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야 이거 전표 입력해봐.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불러오게 해야 돼. 이런 거 설명해줄 타임에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어요? 세무사에 교육받으러 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일을 받고자 하는
세무법인이나 그 세무사 사무실은 여러분들 수습 세무사로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있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에 그 11월 10일 전후해가지고 이제 그 수습 세무사 뽑습니다라고 올라온단 말이야. 거기 뭐라고 쓰면 AB반 환영 이렇게 써놔. 진짜로 AB반 환영 써놓는다니까. CD반은 그러니까 뽑겠다는 생각이야, 안 뽑겠다는 생각이야? 안 뽑겠다는 생각이야. 그 정도로 갭이 커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아까 정신줄도만 안 되고 11월 12일 날 발표 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부모님하고 저거 세팅되고 나면 합격했어. 그죠? 그리고 나면 요거 세무사회 홈페이지 와서 이거 등록해야 돼. 이게 돈 입금순이다 이게. 진짜 웃기게도. 이게 한 얼마 내더라? 한 40만 원 내나? 지금? 거기는 제가 안 끌고 왔나? 한 40만 원 가까이 낼걸요?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40만 원 뭐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는데 책 한번 받아봐봐. 책이 거의 여기 끝에서 이 끝까지야. 주는 책이.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책 한 권씩 살려면 거의 한 못해도 한 7, 800만 원 줘야 될걸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이쪽 분야의 세법 분야의 유명한 강사분들이 자기 한 10만 원씩 하거든. 일부 시중에 책들이 그 책들이 그 10만 원씩 하는 책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핵심 부분만을 별도로 이제 자기 저자니까 자기가 편집해 가지고 그걸 세무사에 쓰기로 허락받고 출판사 허락을 받아야 돼. 아무리 자기가 써도 제 마음대로 제 책 아무것도 못 해요. 출판사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준 책이야, 거기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업을 하려고 빠른 시간 내에 개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실무 수습 교재들이 엄청나게 나중에 돈 주고 사야 되는 책인데 그 책으로 상당히 커버가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버리지 말고 그거 커버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이 A반과 B반을 가능하면 하세요. 아시겠죠? CD반 해도 돼. 이 CD반 하는 분들은 이제 뭐 당장 나는 수습 교육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 뭐 우리 친인척 그죠?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해. 이런 분들은 크게 상관없어. 어디나 상관없으니까 뭐 CD반을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그 모르는 세무법인, 모르는 세무사 사무실 가서 그래도 조금 더 교육받기 수월하게 받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AB반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입금순 순서이기 때문에 진짜 피 터진다니까. 전쟁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합격하자마자부터 이것부터 해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미 상당수가 많이 알았거든 이 사실을. 왜냐면 AB반 환영이라고 이미 이력서에서 확인할 정도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이게 AB반의 차이는 뭐냐면 A반이 앞쪽에 오전을 하고요. B반이 오후를 해. 그 다음에 한 반쯤 지나면 A반이 오후로 가고요. 그 다음에 B반이 오전으로 가. 그러니까 한 달 중에 보름은 A반이 오전. 그죠? 상반기 보름은 B반이 오후. 그 다음에 뒤집혀. 그러니까 AB반 중에는 이제 자기네들 성향에 따라서 유리한 걸로 가면 되는데 사실 AB반 중에 뭐 유리하다 아니다를 따질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지금 한 1년에 한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600명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세무사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받지도 못해. 그래서 600명 정도로 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명이 AB반, 그 다음에 300명이 CD반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당장 써먹어야 되고 뭐 내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이걸 내년에 강의 안 할 거기 때문에 내후년이나 돼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활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흘러가면 되고요. 여기 이제 세무사회 아까 세무연수원이라고 아까 홈페이지에 봤죠? 그죠? 아까 홈페이지에서 그죠? 보면 왼쪽 제 바에 있거든. 그 세무연수원에 가면 아까 이야기 드린 이제 각종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해가지고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무사증이 나오고 나면 그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세무연수원 교육들은 전부 다 무료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무사회나 이쪽에서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 공부를 안 하느냐? 매년 보수 교육 받아야 됩니다. 좀 전에 사실 저도 지금 문자 받고 왔다. 회원님은 지금 1시간 보수 교육이 부족합니다. 동영상 빨리 틀어가지고 보수 교육 들으래. 지금 틀어놓고 왔어. 지금 현재 지 혼자 지금 8층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 지금 하고 계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야 지금.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이게 스토리인데 한번 참고로 그죠? 나중에 이거 동영상으로 올라올 거니까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요건 이제 합격하고 났을 때 스토리고. 자,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무사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세무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세무사업이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좀 어려워졌어요.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세무사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장 베이스예요. 장부를 기장. 그러니까 업체들이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장부를 작성하려면 뭐 해야 되죠?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근데 직원을 뽑으면 인건비가 들어가죠. 근데 이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뭐예요? 세무대리인이라는 자를, 세무사라는 사람들을 둬서 세무사가 장부기장을 대신해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업체들의 인건비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 그대로 서로서 좋지 않은 공익적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세무사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들은 이제 한 업체에 대해서 장부기장을 해주고 매달 기장료라는 걸 받아요. 업체들은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최저임금으로 하면은 한 달에 그죠? 세금 띄고 한 200 정도 되거든요. 세금 띄고 한 200 정도를 줘야 되는데 사실 세금 띄고 200 정도를 받는 직원을 뽑았을 때 그 직원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예 불가능하죠. 차대변 붕괴도 못해 걔네들은. 그럼 최소한 지금 400만 원 사이는 줘야 300에서 400만 원 사이는 줘야 결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 직원을 사무실에서 뽑을 수 있어. 그런데 회사는 세무사한테 맡기면 한 달에 기장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면 커버 쳐줘요. 그리고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해줘. 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자체 직원을 안 쓰고 누구를 맡겨요? 세무사들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기장을 세무사들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개업한 세무사가 얼마냐? 현재 개업해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현재 사무실 돌리는 분들이 한 16,000 몇백 명대. 총 개업이라고 등록해서 휴업한 분들까지 한 17,000명이야. 엊그제 자료에서 가장 확실한 자료예요. 17,000명대. 그중에 휴업한 사람들이 보니까 한 700 몇 명 되더라고. 그렇게 빼고 나면 한 16,000 그죠? 16,000 한 몇 명대. 그 정도 수준이에요. 16,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개업을 해 있으니까 문제는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졌어.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장료의 이 다운이 시작이 됐어. 지금 20년, 30년 전 기장료가 지금 현재 기장료랑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무사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있잖아요. 자, 사장님 직원 하나 쓰시면 결산하려면 최소한 월 300은 주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10%만 주면 그죠? 한 달치 그 친구 월급만 주면 기장해가지고 나중에 세무사랑 싸워도 사장님이 잘못하는 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거의 커버 칠 수 있는데 세무사 쓰겠습니까? 직원 뽑겠습니까? 이 설명이 엄청 중요하다니까. 에이 그럼 세무사님 돈 잘 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신에 그걸 할 수 있는 직원을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부기장 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야기한 장부기장을 하고 그걸 하다가 이제 직원을 뽑아서 업체 수가 늘면은 직원들을 시켜서 장부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조정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보통 법인은 한 10개에서 15개, 여러분들 사무실 직원들이 한 10개에서 15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야. 개인은 한 20개에서 많이 하면 한 30개, 그 정도를 기장해요. 그 정도를. 그러면은 한 직원이 한 달 일하면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얼마예요? 한 400 정도 되겠죠, 그죠? 4,500. 그럼 한 400 받아가지고 직원한테 월급 한 300만 원 가까이 주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 있다 없다? 남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회계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설명드린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계사무실이 현재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장료를 잘 받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막 기장료를 싸게 해가지고 박리담회 하는 데들이 있어요. 한 직원이 있잖아. 거의 업체 한 50개, 한 직원이 100개 하는 데도 있어. 그 장부기장이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될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해준대. 아니, 저는 1000개도 할 수 있어. 사실 그렇게 하면. 그 일도 아니야, 장부기장.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내가 돈벌이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1000개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장부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왜? 12월 말에 분기 하나만 치면 돼. 그죠? 또는 매달 말에 분기 하나씩만 치면 돼. 그럼 1000개도 해, 한 달에.
근데 그렇게 하는 장부는 정상적인 장부가 아니거든요. 회사의 재무 분석을 정상적으로 해서 업체랑 상담하고 세금 문제라든가 부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상담하면서 원가 분석을 해줄 수 있는 회계 장부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장을 한다는 개념이 정상적인 장부 작성을 해가지고 경영 분석도 할 수 있고 신용 등급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장부야. 요즘에 어느 정도냐면 5개월 기장료 무료 이런 사무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물어보면 저는 뭐라냐면 거기 가서 하라 그래. 나중에 그 장부 한번 들고 와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럼 안 가. 그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깽판 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기장료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저 기장대행이 회계사무실에 가장 기본 수입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타깝지만 수익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정비 정도 세이브 시키는 수준으로 내려앉아 버린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거는 그러면 에이 그 정도가 되면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래도 그 기장이라는 걸 해서 고정비 이상을 커버를 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많아. 거기서 파생되는 상속, 양도, 증여, 뭐 그다음에 조정, 세무조사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른 업체들 거를 여러분들한테 세무사님 이거 이번에 세무조사 나왔는데 세무사님 일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무사님 이거 우리 이번에 양도건 생겼는데 양도세 신고 수수료 드릴 테니까 해주겠습니까? 에요? 아니면 그런 사건이 터지면 자기 기장하는 세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세무사님 이번 세무조사 나왔는데 대응해 주실 거죠? 이번에 세무사님 이거 건물 가지고 있는 거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해 줄 거죠?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신고해 줄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돼요? 밑에 있는 있잖아 재산세제 관련 2번에 있는 재산세제가 전부 1번을 베이스로 깔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2번에 특출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는 2번이 갑툭튀라 그러죠. 툭 튀어나올 일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고정비를 베이스로 깔면서 넘어가는 기장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장료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생 고생만 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은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있잖아. 업체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수수료를 주지. 그럴까요? 딴데 8만 원 해요? 그럼 알았어요. 나도 뭐 8만 원 하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있잖아. 나중에 여러분들만 힘들어지고 결국 못해. 10만 원 주시면 차라리 일을 제대로 해드리고 나중에 경영분석 보고서까지 만들어드릴게 하면 한번 줘보세요라고 해서 경영분석 보고서 요즘 아까 AI 세무사 보셨죠? 거기서 출력하면 잘 나와. 어차피 우리는 세무사에 돈 다 주고 만든 거야. 그게 공짜가 아니야. 여러분 세무사에 회비 내야 돼. 저거 1년에 회비가 거의 제가 내는 것도 한 2, 300만씩 내. 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뽑아가지고 주면 역시 세무사님은 다른 애라고. 근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안 뽑아서 줄 뿐이야. 다 있어. 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상속, 양도, 증여, 뭐 세무자문, 컨설팅, M&A, 합병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남는 수입이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공부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 형태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사로서 먹고 사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야. 그리고 이제 세무사로서 아까 기장료 요거 1번 있죠. 기장료 1번 가지고 이 기장료 있잖아요. 요 기장료. 요 1번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요 기장 말고 있잖아. 요 기장 말고 요게 있어. 요 세무조정계산서 있죠. 요거 세무조정계산서. 요 부분이 실제 우리 세무사 매출의 한 2, 30% 돼요. 한 30% 정도. 저희 사무실도 그래요.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 우리 사무실의 매출의 제 세무조정료가 우리는 30분 좀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뭐 기업 진단이나 다른 업무도 좀 보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거의 한 30% 가까이 육박해.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저 세무조정 요거 조정계산서 작성하면 법인세, 소득세 두 개 합치면 한 2억 넘게 들어와. 3월 달에 한 1억 얼마, 1억 한 5천? 1억 얼마 들어올 거고 한 5월 달에 한 1억 얼마? 그 정도 들어올 거예요. 한 2억대 왔다 갔다 들어오겠죠. 그죠? 2억 얼마 들어오겠네. 한 2억 몇천 들어올 텐데 한 그 정도 수준 들어와요.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사무실 하면서도 조정료가 그 정도 수준은 들어와요. 일반 어느 정도 또 한 10여 년 차, 10년 차 이상 되는 사무실은 보통 그 정도 돼요. 보통 이제 과거에 요즘엔 데이터를 제가 모르겠는데 과거 기준으로 세무사들이 평균 한 3억 4, 5천 정도 1년 매출이 그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큰 규모인데 어찌됐든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요 베이스야. 요 베이스. 그 중에 이 조정료,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수수료야. 그러니까 앞에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정비 퉁치면 남는 게 없다 그랬잖아. 근데 뭐가 남아? 요게 남지. 한 2억 되잖아. 한 2억 정도 남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직원들 보너스도 좀 주고
막 일한다고 직원들도 힘들어하거든. 투덜투덜 되면 이제 이때 3월하고 5월달에 이렇게 보너스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세무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일을 하겠다고 하지. 그렇게 해서 흘러가요. 보통 회계 사무실들이. 여러분들이 회계 사무실들 있잖아. 뭔가 막 엄청 있어 보이는 세무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막 있어 보이는 그런 거 같은 데 있잖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합계계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재 모습 그대로야. 현재 모습. 차이 하나도 없어요. 뭐 세무사 합계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1억 천금이 떨어지냐? 웃기는 소리는 10원도 안 떨어져. 그냥 현재 모습 그대로야. 그냥 명함 여러분들 이름 앞뒤에다가 그죠? 세무사라는 글자 하나 달고 지금부터 영업해 가지고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와야 돼. 그 차이예요. 그럼 우리 자격증만 그러냐? 아니야. 다 똑같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변리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3번 이 세무조사가 은근히 돈이 돼. 세무조사가. 그러니까 이게 세무조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1, 2년 차쯤 되면은 있잖아. 세무조사가 너무 두렵거든. 막 세무서에서 막 어떻게 보면 조인트 깐다고 할 정도로 막 완전 막 엄청 뭐라고 하고 있잖아. 세무사가 이것도 모르냐고 하고 있고 대체 장부를 막 똑바로 했냐고 하는데 잘 들어줘 그냥 스폰지처럼. 그럼 나중에 세무사님 일 잘하시는데요 하고 역으로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조사의 기법이야 어떻게 보면. 조사의 기법. 처음에 뭐 세무공무원 조사관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거든. 처음에는 그럼 완전 쫄아가지고 있잖아. 다시는 조사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우리 이게 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납세자랑 이야기하 조정해가지고 이야기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좀 유하게 있잖아. 유두리 있게 잘 작업하고 나면 나중에 세무사님 보기하고 다르게 완전 능력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어요. 완전히. 그렇게 바뀝니다. 그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수료를 받는 게 저기는 세무조사 대리예요. 세무조사 대리. 이제 세무조사 저거 대응해 주는 게 은근 돈이 돼. 왜냐면 절세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받거든. 많이 받을 때는 절세 우리 거래처가 아니면 절세액 한 30%까지 받아요. 절세액 30%.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거래처이거나 우리 지인 거래처들 있잖아요. 이런 데 되면 한 절세액의 한 15%? 그 정도 받아요. 오늘 오전에 지금 지방세 하나 있어 가지고 오전에 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저랑 특수하게 좀 친한 지인분이어가지고 절세액의 15% 하기로 해놨더니 오늘 갑자기 세무서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오전에 오늘 설명에 못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부랴부랴 거기 갔잖아. 우리는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 대응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니까. 용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용인 갔다 왔죠. 그러니까 왔다가 금방 가더라고. 설명해주고 확인하고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더니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기면 15% 받는 거야. 그럼 15% 얼마면 한 3천만 원쯤 되겠다. 받는 수수료가. 뭐 그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건들이 들어오잖아. 그게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 관련 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돼. 그런 게. 특히 이제 상속 이런 것들. 요즘에 또 이제 상속이 부동산 가격 이런 게 높아져 가지고 상속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 신고가 많아요. 은근히. 옛날에는 뭐 2, 3년에 한 번 정도 신고하는 게 상속이었거든. 전문 상속세 전문으로 한 세무사가 아니고는.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매달 하고 있어 지금 거의. 이번 달도 있고 지난달도 있고 다음 달도 해야 돼. 그렇게 쭉 흘러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속세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양도 뭐 그다음에 이제 증여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로 여기까지 그죠? 3번까지가 이제 1, 2, 3번이 메인이에요. 1, 2, 3번이 메인으로 흘러가는 흐름이고 이제 4번 같은 경우 행정심판 이런 것들인데 보통 이제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부터 출발해요.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과적하기 전에 세무사랑 조율해서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뭐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 갈 필요 없는데 자 조사 다 끝나고 모든 사항이 종료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제시 못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불복 청구 기간 내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죠? 조세 말 그대로 법원에 하는 건 행정소송은 불가능하지만 행정소송 전 단계까지 일들을 주로 보게 돼요. 이것도 이제 사전에 수수료 얼마 뭐 500, 1000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까 감면세계 얼마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5번 있죠. 지방자치단체 이 보조금 검증이라고 있는데 요거 지금 회계사회랑 대판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난리 부르스예요. 지금 인터넷 지금 쳐보시면 지금 가장 핫한 싸움이야. 얼마 전까지는 여기 세무조정계산서 때문에 변호사들이랑 엄청 싸웠어. 서로 지금 국회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막 싸웠고 지금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이거 가지고 지금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그 서울시 의회 있죠. 그 앞에서 지금 막 피켓 들고 서로 싸우고 앉아 있어. 회계사회는 회계사회대로 난리,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회대로 난리.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를 옛날에 회계감사 업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회계감사 업무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원래 회계감사 업무가 검증이지 감사가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나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회계사회에서는 법을 개정해.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회계사에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세무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죠? 검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 시장도 크거든. 저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지금 아까 기장료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시장에서는 저게 들어오면은 꽤 여러분들한테 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 나중에 한번 쳐보시면 돼. 지금 난리야 난리 완전히. 저거 가져오려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일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아시죠? 뭐 조례 개정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가 조례 반대하고. 그 이제 국회의원 데리고 싸우고 있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놨더니 이제 요즘에 회계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감사하겠다고 또 집어넣죠. 몰라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 어린이집들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잖아 일종의. 걔네들 감사하겠다고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또 어린이집 연합회 얘네들은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 세무사 손을 들어주지. 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 혼자서 튀어나가는 것보다 옆에 세무사회라는 단체를 끌고 뛰어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더 훨씬 더 강력해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니즈도 맞고 걔네들도 니즈도 맞으니까 왜 우리를 감사하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은 뭐라 해요? 저 새끼들 회계사 세무사들 쟤네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 사실 밥그릇 싸움이 아니거든 이거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비치기에는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이 보조금을 회계사하고 세무사 밥그릇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이죠. 근데 저게 이제 감사가 아니라 검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의 이제 회계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 이런 분야가 하나 더 있었어. 8번 요 기업진단이라는 거 있어요. 기업진단 업무. 이 기업진단도 지금 제가 좀 전에 여기 딱 들어오기 전에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세무사회에다가 저 원고를 넘기고 왔어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쓰는 책이거든. 우리나라에 제가 쓴 저 책밖에 안 나와요. 회계사 세무사 통틀어서. 근데 2년에 한 번씩 쓰는데 저 기업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저 기업진단도 2012년 전까지는 회계사만 했었어요. 사실상. 거기에 이제 일부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했던 업무예요. 근데 이것만큼 크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 좀 돈이 되는 큰 시장이고 이 기업 진단 업무는 어떻게 보면 있잖아. 제가 이제 그 국세 공무원 출신들한테는 뭐라고 이가 옛날에 강의했냐면 그냥 사무실 그 기본적인 시드머니 정도 확보한다. 월 한 몇백 정도 잘하면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정도 하는 게 이 기업 진단 업무거든요. 한 건당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아요. 여러분들 도장 찍어주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당연히 막 경고, 자격정지, 주의 막 이런 것들 때 과태료 이런 것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업무를 보는 게 이 기업 진단이었어. 그러니까 얘 다툼 그러고 있죠. 이 조세 소송은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사회란 거죠. 다퉈서 하고 있는데 국회를 거의 변호사들이 다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무사들한테 조세 소송 대리를 안 주고 있죠. 행정 소송에 대해서. 현재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조세 신고 서류, 말 그대로 이제 세금 신고,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신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별도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냥 공짜로 해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름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근데 이게 막 건이 많기 때문에 있잖아. 20만 원 받으려고 내가 이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1년에 그저 10건, 20건, 30건씩이 되는데 몇백만 원이야 나중에 합치면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무사는 회계사와 다르게 감사라는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큰 돈 굿지는 안 봐. 그러니까 우리 수수료로 큰 돈 굿지는 아까 여기 있는 이런 거나 그죠? 이런 거나 요 상속이나 이런 거 아니고는 큰 굿지의 돈이 뭐 수천만 원씩 막 수억씩 들어오지는 않아. 근데 감사는 이제 그런 게 지정감사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대신에 우리는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야 되나?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게 한 달에 뭐 10건, 20건만 해서 쭉 하다가 그다음에 조사 한 건 그죠? 성립돼 가지고 세팅하면 그게 수천만씩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부를 사무실에 앉아서 장부를 기장하고 하는 베이스들은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기장을 못 하잖아요. 직원들한테 완전히 후달려 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세무사를 왜 했냐? 내가 뭐 심지어 회계사를 마찬가지로 회계사를 왜 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결산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세무사라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세무사라면 충분히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 요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으로 쭉 내려가는 일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처음에는 1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수습 교육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선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에서 1번 베이스로 좀 배워요. 물론 2번 가르쳐 주는 데도 있긴 해. 하지만
1번 위주로 배우다가 2번까지 할 수 있으면 커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나머지들은 1, 2번, 특히 1번이죠. 1번 부분을 직원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 직원들 써서, 그리고 이제 2번부터 쭉 내려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별 공시가 이 신청 대리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개별 공시 이건 많이 하진 않아요. 사실 이제 개별 공시가는 이미 떠 있는 거라서 우리가 많이 하진 않고요.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신고 서류 확인하는 업무, 이거 마찬가지야. 이제 세무서에 신고할 서류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달라고 하면 검토하고 수수료 받는 그런 개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아까 기업진단 이야기 드렸죠, 그죠? 기업진단.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업무 보시면 돼요. 이게 세무사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업진단 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작성 프로그램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나오는 책자에 이제 거기 프로그램을 다 캡처했어. 물론 이제 우리 사무실은 세무사를 다 시켰지. 시켜가지고 아까 오류 있냐고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오류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업로드해서 지금 매일 세무사에다 보내놓고 지금 이제 오늘 여기 강의하러 온 건데, 그거 거기 있는 책자 보고 하면 돼요. 책자 보고 순서대로 그냥 나중에 책 받을 거거든. 받아서 합격하고 났을 때야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 넘겨가면서 있잖아. 그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9번 이제 고용 산재보험 사무대행이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 사무실에 우리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 얼마 안 돼. 우리 사무실 기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거 보험 사무대행으로 한 1년에 한 몇백만 원 들어오나? 몇백만 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저게 이제 그 사대보험이라고 아시죠? 사대보험. 우리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뭐 그 장기 노인 요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은 거의 뭐 5대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사대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원래는 주로 노무사들이 하는 업무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거 노무사 업무로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실제는 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훨씬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노무사한테 던져도 결국 세무사한테 일이 들어올 바에는 그냥 이거 해주고 대행 수수료 주세요 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해보니까 얼마나 안 돼. 몇백 안 됩니다. 몇백 안 되지만 요거 여러분들 기장업체들 신고해주고 한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연이야 연. 그 정도 들어오는 게 이 고용산재보험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이 비상장식 가치평가 참 많이 해요, 저거. 여러분들 거래처들 이제 주식 양수도 하게 되면 그때 주식 평가하는 거죠, 주로. 그런 업무들. 저것도 하면 이제 싸게 받으면 한 7, 80만 원. 많이 받게 되면 한 돈 1,000만 원까지 받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사무실이 네임밸류가 높잖아. 그러면 저 주식가치 평가 수수료는 올라간다. 저 김현장에 맡기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3,000만 원, 김현장에 1억 부르더라고, 수수료. 실제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네임밸류의 차이야. 그죠? 그러니까 김현장 법률 사무실이 그만큼 네임밸류가 세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보통 적게 여러분들 장부 기장합치는 그렇게 못 받고 보통 뭐 100, 300, 좀 크면 500 이렇게 됩니다. 외부계 들어와야 뭐 1,000, 2,000, 3,000 되지. 여러분들 기장하고 있는 업체한테다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 봐요. 그러면 세무사님 지금 나한테 사기치냐, 장부 기장료 받으면서도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나와서 와, 그거 설득하기도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업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로서 하는 일의 주된 이야기들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계속 연간 로테이션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1번은 항상 하는 거죠. 2번도 거의 항상 해요. 2번도 요즘에는. 3번은 이제 항상은 아니야. 이건 가끔씩 해. 가끔씩. 이게 초창기는 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개업하고 10년쯤 지나잖아. 하반기 되면 통장에 돈이 안 쌓이거든. 돈이 없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3월, 5월 달에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나 돈이 많이 들어오지, 하반기 되면 돈이 없어. 그때쯤 되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세무조사가 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초창기 개업에서 2, 3년 차 때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때는 세무조사 나오면 완전 왕 스트레스야. 왜 세무서랑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한 10년 차쯤 지나서 이미 세무조사 대응 이제 꽤 해보고 난 상태에서는 세무조사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근데 또 그런 마음을 먹으면 잘 안 나와. 희한해요. 요즘에 저는 우리 사무실에 세무조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고. 우리 거래처들 계속 다른 데만 나와. 다른 업체, 다른 세무사 사무실 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았네, 가만히 보니까. 모 세무사님 이제 옛날에 여기 수업 듣고 학교 간 친구인데,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병원이야, 병원. 매출액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인건비 부분에 인정받는지 못 받는지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야, 나 지금 학원 가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했더니 이것만 꼭 확인해달래. 그래서 메일 보내줬어. 메일 이제 확인했죠. 확인해 보니까 이걸 세무서에 다 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반만 던지고 나머지는 싹 지우고 보내라.
그래놓고 이제 그리고도 안 되면 다시 전화해라라고 해놓고 지금 이제 강의 중이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사가 은근히 나와요.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체들이 올해 많이 나오면 그 다음 한 2, 3년 안 나오는데 또 이제 그 다음 지나고 나면 또 나오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가 세무사의 일이고, 이제 향후 이제 5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돼요. 분명히 이제 세무사가 할 업무로 들어오기는 와 있어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보다 파이가 커요. 우리 먹거리 기준으로는 파이가 커. 이게 업체한테 받는 돈이 아니라 정부 주는 돈이거든.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향후 바뀌는 사항을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8번 같은 기업 진단은 그 아까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이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기본적인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거기에 제가 강의해 놓은 것도 있어요. 좀 강의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옛날 강의랑 크게 변동이 없어서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업무가 지금 해요. 그다음에 M&A도 당연히 합니다. 합병 분할 이런 것들. 여기 써 있진 않지만 합병 분할 이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경영 컨설팅 있죠. 경영 컨설팅의 합병 분할 은근히 오히려 회계사 얘네들보다 훨씬 더 합병 분할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러분들 기장업체니까. 기장업체를 붙였다 쪼갰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합병 분할 양도양수의 한 범위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있죠.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수시로 1년에 뭐 그래도 한 건, 두 건 이상씩은 아마 보게 되는 일들이 세무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내가 아직 경험이 미천한데요. 미천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알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이번에 분할합병을 해봤는데요. 케이스가 괜찮아요. 이거 다른 세무사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요. 이런 또 생각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뭘 이용하시면 되냐면 이 세무사의 홈페이지에 세무사의 홈페이지 아까 보셨죠? 아까 하지원 나와 있던 그림 있잖아. 그거 세무사회 홈페이지 가서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무사회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세무사 TV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좀 이따 세무사 TV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최근에 합격한 세무사들이야. 그 중에 대부분 여기 듣고 나가서 지금 한 사람들이야. 보면 내가 모르니까 얼굴 알겠어. 상당수는 제가 많이 아는 얼굴들이더라고 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개업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처음에 개업했을 때 어떻게 한다, 수습세무사 때 어떻게 한다, 브이로그도 있어요. 보시면 브이로그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최근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들, 뭐 가업승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 세무사회 그 TV에 가면 거의 다 있어요. 전문적인 강의를 들으려면 세무연수원이죠. 이 아까 세무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무연수원에 가서 전문적인 강의로 듣고 싶으면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쇼츠라고 하나, 하여튼 짧게 있잖아. 듣거나 조금 한 10분, 20분짜리로 듣고 싶으면 요거 아시죠? 세무사 TV. 그래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이야기 드린 요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나는 합격했을 때 있잖아. 우리 동기들끼리 듣고 싶어. 올해 지금 합격하면 몇 기죠? 62기인가? 올해 62기죠. 세무사 62기가 되거든. 62기가 되면은 요 62기 있잖아. 단톡방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이제 방들을 만들어. 그래서 기수방이 있어. 62기 기수방이야. 그럼 거의 한 몇 명 오겠어요? 한 600 몇십 명 돼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안 들어온 애들 있으니까 빼고 나면 600명은 아마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방이 있어. 그럼 각 지역에서 내가 부산에서 하고 싶으면 부산, 울산, 뭐 그죠, 창원 이렇게 묻고, 나 광주에서 하고 싶으면 광주, 전주, 뭐 나주 막 이렇게 묻고, 뭐 서울 이렇게 묻고, 경기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방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나이별도 방이 있어. 나이 뭐 97년생 모임방, 뭐 84년생 모임방. 이렇게 해서 방들이 있어. 그럼 그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해놓으면 거기서 내가 이제 일했던 그 경험치들 있잖아요. 이번에 나 이런 건들이 들어왔는데 혹시 해보신 분들 있어요? 라고 올려보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최근에 일해본 게 있잖아. 그 케이스들이 우리 사무실에 이번에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처리하니까 괜찮던데? 라고 그게 나한테 정보인 거야. 엄청난 정보예요. 사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정보를 얻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을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활용하는 거지. 아시죠? 그게 이제 여기 이 단톡방이라고 해서 기수별로, 지역별로, 뭐 나이별로 이렇게 방이 만들어지니까 요건 합격하고 나서 그 방에 가입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세무사회 때 뭐 회장도 만들어지고 그러거든. 그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세무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세무사로서 실제 하는 일들, 그 중에 메인 일들은 요 1, 2, 3, 4가 메인 일, 아시겠죠? 1, 2, 3, 4가 주된 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5번이 향후 이제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정도가 세무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세무사 올해 11월 10일 날 합격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세무사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수업 때도 사실 대부분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일단 합격자 발표 나는 11월 12일 전날 정도 되면
세무사 회에는 못 올려요. 못 올리지만 각종 뭐 카페들 있잖아. 그런 데들 옛날에 학원도 조인하던데 요즘엔 학원은 조인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 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준다고 막 은행들하고 하나은행 뭐 이런 은행들 있어. 얘네들 합니다. 하는데 나는 좀 씀씀이가 큽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만들지 말고 저거 만들자마자 바로 주식 투자하더라고. 하지 말고.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만드세요. 무조건. 왜냐하면 저거보다 싼 마이너스 통장은 대한민국에 없어. 아까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 나 돈 씀씀이가 커요.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선물하고 그냥 난리부르스를 쳐. 한 5, 6년 됐나? 7, 8년 됐나? 한 모 세무사 젊은 친구인데 학교 가고 와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니? 그랬더니 저 쌤 만들었는데요. 야, 뭐 했니? 삼성전자 주식을 5천만 채를 샀더라고. 지금 어때요, 주가? 7, 8년 전 주가랑 지금 주가 한번 봐봐.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 야, 넌 수업을 뭘로 들었냐 대체? 라고 했더니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요즘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5만 원? 지금 얼마? 한 5만 원? 6만 원?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뭐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고 뭐 테슬라가 잘 나가고 뭐 코인의 가격이 뭐 얼마나 오를 거고 그런 짓은 하지 마. 이거 마이너스 통장이 대출이야 이거.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 이거. 아예 만들지 마 이거. 필요 없는 돈이니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필요할 때 있잖아. 마이너스 통장이 진짜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저게 메꾸어 놓으면 이자가 안 나가고 쓴 만큼 이자가 나간단 말이야. 근데 금리가 낮아.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만들면 2점대로 만들어줄 거죠. 저거? 많아야 3점 초반이고 아마 2점대로 만들어줄 거야. 근데 요즘 2점대 3점 초반으로 어디 가서 5천만 원짜리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직장인 가지고 만들어 봐요. 금리 한 6% 7% 나와 지금. 그죠? 반도 안 되는 금리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다만 저게 있잖아. 1년차, 2년차까지는 괜찮은데 한 3, 4년차 되면 금리가 계속 올라. 저 마이너스 통장 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 저는 저거 확대해 가지고 얼마까지 만들 지금 3억 5천 만들어 놨어. 마이너스 통장. 거의 잘 안 쓰지만 필요할 때 그게 요긴하게 한 1, 2억씩 어디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쓰기는 짱이거든. 왜 안 쓰면 그냥 이자 안 나가니까. 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써야지 저걸 막 활용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 만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안 만들어줘요 저거? 1년 후에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만들어줍니다 저거. 그래서 그때 합격자 나왔을 때 특수 목적으로 만든 그 마이너스 통장 은행에서 특별하게 개설된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만드셔서 활용하실 분들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집체교육 그죠? 아까 11월 10일 날 부모님하고 잠깐 축하해라는 이야기 하고 나면 어디 들어가라? 아까 하지원 나온 홈페이지 들어가라고 그죠? 들어가가지고 이 집체교육부터 신청하고 세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세무사가 된다라고 하려면 엑셀이 참 중요합니다. 엑셀 여전히 엑셀 많이 써요. 엑셀. 그래서 엑셀을 좀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돼. 뭐 매크로 이상의 기능들은 별로 필요도 없어. 많이 쓰지는 않고 기본적인 엑셀. 그 다음에 좀 할 줄 알면 요즘에 뭐 대부분 다 하지만 파워포인트죠.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요 정도는 요즘 뭐 AI가 또 잘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그걸 수정할 수도 있을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 정도는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건데 이게 뭐냐면 스피치 교육인데 제가 이제 저도 개업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근무세무사들 이렇게 많이 지나고 지금도 우리 사무실 근무세무사 둘이 있거든. 이렇게 해보면 말 주변이 없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뭐 어떤 말을 했을 때 엄청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갖다가 상처로 받는 게 아니라 밖으로 말을 내뱉을 수 있으면 충분히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무사라는 자격증은 영업을 위한 자격증이에요. 물론 세무사뿐만이 아니야. 사실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다 영업을 위한 자격증이야. 영업만 잘하면 자격증이 세무사면 떼돈 벌어 진짜. 말 주변만 잘 있으면 거기다 주변에 인맥만 좀 잘 받쳐지면 이제 떼돈 번다니까요. 난 회계사야 떼돈 버는데 무슨 소리? 변호사야 떼돈 버는 무슨 소리야? 우리 사무실에서 장부 기장하는 뭐 저기 의사들이나 변호사들 물론 의사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있지만 근데 변호사들도 보면 매출 별로 없어. 의사들도 뭐 제 친구들 이렇게 뭐 안과니 뭐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치과도 있고 막 꽤 있거든. 있는데 보면 매출들이 그닥이야. 몇 억대야. 세무사도 몇 억은 벌거든. 똑같아.
자격증의 위아래는 하나도 없어. 일단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업력과 여러분들의 인맥을 가지고 잘 세팅하면 돼. 근데 이제 인맥을 활용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의 말빨이 돼야 돼. 쌤, 나는 완전히 내성적이어가지고요. 말 주변이 아예 꽝인데요. 스피치 교육 학원을 가. 저랑 전혀 무관해. 전혀 무관한데 스피치 학원들이 요즘엔 좀 많이 줄. 옛날에 웅변학원이죠 이게. 옛날은 웅변학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스피치 학원이라고 아마 있을걸요? 그죠? 지역마다 아마 있을 거야. 가서 그 서로 토론도 해보고 그 발음 교정도 좀 하고 그 시점에 필요한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세무사로서 일할 때 처음에 고객과 만났을 때 대응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그래서 약간 신뢰를 얻잖아. 말주변이나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신뢰를 얻으면 기장으로 여러분들의 거래처로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리고 한 번 거래처로 오잖아. 잘 안 나가. 잘 안 바뀌어요. 처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처음을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 말을 좀 할 수 있는 주변이 있어야 돼. 말주변이 없으면 개업한 세무사로 먹고 살기 솔직히 쉽지 않아. 그래도 나 세무사로서 합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스피치 교육, 스피치 학원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혹시나 나는 진짜 말주변이었고 그러니까 뭐 어디 나와서 강의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 강의랑은 또 달라요. 강의가 아닌 이렇게 1대1이나 한 3명, 4명 모아놓고 뭐 세법이나 이런 것들 또는 장부기장이나 창업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뭐 떨려가지고 이야기도 못하고 완전히 막 머릿속과 내 입은 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 좀 활용해가지고 교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세무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어느 정도 개업을 위주로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11월 1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11월 1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수습처를 찾아야 되는데 학생들 있잖아요, 여기. 학생분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분들. 3학년, 뭐 2학년, 그다음에 4학년 또는 휴학해 가지고 그죠? 아직 남아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바로 수습처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찾을 필요 없고 올해 교육 안 받아도 돼요. 내년에 받아도 됩니다. 올해 합격했으니까 아까 지금 부모님 축하한다라고 듣고 바로 세무사 홈페이지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거는 올해 교육 받을 분들이야. 근데 나 대학생인데요. 아직 학교 남았는데요. 내년까지 학교 다니는데 전혀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거.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말고 제가 수업 때 이야기 드렸던 그 연말정산 상담 요원 이런 것들이 있어. 들으신 분들 알죠? 연말정산 상담 요원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거 차라리 등록해.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국세청 3단 요원으로 좀 하고 그래도 그것도 월급 좀 돼. 그거 좀 하고 한두 달 하고 그다음에 학교 다 마치고 내가 세무사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받으면 돼. 내년에 받아도 되고 내후년에 받아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수습 교육이 당장 필요한 분들은 누구냐면 개업을 조만간에 몇 년 내에 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지금 받아두면 편하다. 왜? 아까 얘기했던 방들이 동기방들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나이대 방들, 지역들 방들, 동기방들 해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들도 묻고 이런 케이스 양도세 신고 혹시 해본 분하고 치면은 우리 사무실 해봤는데라고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받을 수 있고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게 엄청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집체교육 수습처는 빨리 구하세요. 수습처는 이거 지금 세무법인 개인 세무사 사무실 세무서만 돼. 회계사 사무실 안 돼. 아시죠? 회계법인 안 됩니다. 회계사 사무실 회계법인 안 되고 세무사법에 등록된 데만 돼. 세무사법에 등록된 데가 세무사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세무법인만 돼요. 그래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 사무실은 안 되니까 거기는 수습처 찾았다고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즘에 이 세무법인과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 수습 교육을 덜 받아. 합격자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습 교육을 우리 사무실 규모상은 하기가 싫어. 왜 그러냐면 회계 사무실들이 다 독립재산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1명, 2명, 3명 두고 있는 회계 사무실이 대부분이야. 여러분들이 사무실이 왜? 키워봤자 있잖아. 직원들이 말이란 거는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뭐 일 하나 시켜놓으면 그만둬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규모를 줄여가지고 업체 한 100개 이내로 하고 직원 한 2명, 3명 나한테 맞는 직원 있죠? 가족 1명에다가 뭐 한 2명 붙여가지고 1명이나 2명 있는 사무실들이 많아.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억대로 벌어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무실들은 굳이 여러분들의 수습 세무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을 쫙 빼버리니까 있잖아. 수습을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무법인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빨리 찾으라는 거야. 11월 10일 날 발표나면. 그게 아니고는 이제 개인 사무실인데 요게 많이 안 뽑으니까 빨리 가라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족보 뭐라고 해야지? 족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어느 세무법인이 좋고 어느 세무법인이 안 좋고 좋고는 모르겠는데 안 좋고 이건 많이 리스트가 돌아다녀. 진짜야. 많이 돌아다녀. 진짜로. 이 진짜 중요한 정보야 이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데는 가능하면 가지 마.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게 1, 2년 쌓아놓은 게 아니라 수년간, 수십 년간 쌓아가지고 아마 온 데이터일 거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덜 가는 게 좋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군데 못 가잖아. 그럼 뭐 최종적으로는 어디냐면 세무서로 가. 세무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요즘에는 한 최저임금 정도는 주거든요. 교육이지만 최저임금 정도는 줘요. 여기는 이제 취업이 아니야. 사실 교육이야, 교육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6개월 동안 하는 거는 교육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무서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안타깝지만 무급이야. 국가가 더 날강도들이죠, 그죠? 아니 진짜잖아. 국가가 더 날강도야. 저 무급이야, 무급. 심지어 점심값도 안 줘요. 그래서 그때 왕따를 경험합니다. 세무서에서 농담 아니고 점심 때 자기네들 그 세무공무원들은 자기네들 밥 먹으러 가버려.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혼자서 그죠? 뭐 김밥이나 먹든가 뭐 고민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보통 이제 세무서 수습을 하는 분들은 나이대가 한 그래도 30대 후반. 그러니까 제가 봐서 작년에도 보니까 36, 7까지는 저희 수습자 찾더라고. 세무법인 개인 사무실 찾더라고. 근데 한 38 넘었으니까 좀 힘들어. 세무사는 나이 30대 후반들이 좀 꽤 있거든요. 합격생들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세무서로 가. 그러면 세무서로 가면 30대 후반 분들은 이제 보통 개업을 그래도 목적으로 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가 이제 스톱하고 보니까 세무사 따야 되겠다고 해서 몇 년 해서 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무서로 가거나 세무서 안 가면 선후배 있잖아. 선후배 회계사무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배워요. 그게 아니고는 세무서로 가는데 세무서는 어디로 가면 좋냐면 내가 개업할 지역. 이것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개업할 지역의 세무서의 수습을 받아. 그리고 개업할 지역의 세무서의 수습을 받아봤자 어차피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오후 6시 땡 하면 나와. 그 사이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상담하고 거기 세무공무원들 몇 명 좀 친해지고 이 정도야. 그럼 남으면 저녁 6시 퇴근하면 뭐 할 거예요? 그때 그 주변이든 좀 그 인근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선후배 지인 세무사나 회계사들 있죠? 그 사무실 가서 일 좀 도와주면서 실제 회계 사무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 왜냐면 세무서에서는 하나도 안 배운다니까? 아까 뭘 배운다 그랬어요? 왕따. 진짜라니까? 그나마 왕따 아닌 상태가 되면 뭐예요? 거기 친한 세무공무원들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생겨 거기서 그러면 그 친구는 보통 한 9급이나 8급이나 뭐 7급쯤 된단 말이야? 왠지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여. 내가 상담할 걸 얘네들이 좀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식권 있어. 세무서 식권. 식권 한 장 준다.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왜 이렇게 고마워? 그럼 식권 한 장 받았잖아. 그럼 저녁에 밥 한 끼 사줘 걔네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친해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세무서 수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을 여러분이 쓸 수가 없어. 로그인이 안 돼. 아예 불가능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일반 인터넷 컴퓨터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담 이런 것들밖에 외부인들 상담 정도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세무수습은 실제 배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서 사무실이 수습을 못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무서 가서 개업할 수 있는 세팅을 해주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한 30대 안타깝지만 38 이후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활용하세요. 다만 그분들은 개업을 할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다라고? 개업할 지역 인근. 은근 도움된다. 이건 은근 도움돼. 은근 아시겠죠? 그래서 인근 개업을 어느 정도 목표를 잘 세워야 돼. 지금 할 일이 많아, 그죠? 머릿속에 합격한다면 어디에 세팅할 것인 이건 이제 아까 30 중후반 이후 때 나이 분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뭐 세무사 회계사야. 그래서 해서 했는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 합격했어. 그런 분들은 부모님 사무실에다 등록해 놓을 필요 없잖아. 거기서 부모님이랑 일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도 나는 결국 개업해 보고 싶은데요. 그럼 다른 친구 지인들 세무서 사무실 가는 것보다는 세무서로 가. 세무서로. 그리고 어느 세무서로 가면 좋아요? 부모님이 개업한 인근의 세무서. 은근 도움된다. 이 은근 도움된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저도 이게 표현에 한계가 있어. 이게 촬영 강의라서. 근데 은근 도움돼. 생각보다 많이 도움돼요.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면 돼요. 그게 이제 수습처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 수습자를 찾았잖아. 그러면 누구랑 많이 대응하냐면 거기는 대표 세무사는 만날 일도 없어. 얼굴 볼 이 인간은 오지도 않아. 사무실에 아침에 왔다가 사라지고 없어. 그리고 한 2, 3일 안 나와. 그렇더만 또 와가지고 잘 있었어. 너 뭐 배우냐? 하고 또 사라져. 밥이나 한 끼 먹자? 사라져. 누구랑 일해요? 직원들. 여기 써있죠, 그죠? 직원들. 직원들과 친해지는 게 관건이에요. 처음에 가거나 또는 한 두세 번 가고 나면 갈 때 그래도 음료수를 하나 사가 커피라도 요즘에 메가 이런 거 있잖아. 메가 커피 이런 것들, 컴포즈 커피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직원 해봤자 한 사무실에 뭐 몇 명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 팀, 큰 사무실, 큰 세무법인에 가면 그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 커피 한 두세 잔 사가지고 가. 그럼 그 직원들이 엄청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 물어보기만 해도 있잖아. 바로 가르쳐줘. 진짜로. 커피 한 잔이 엄청난 여러분들의 지식 습득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프로그램이랑 시스템 돌아가는 거 걔네들한테 배워야 돼. 원천세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것들 배워야 돼. 연말정산은 어디에 프로그램 집어넣는지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대표 세무사가 가르쳐 줄까?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상사인 그 근무 세무사 있거든. 거기 가면 걔네들이 가르쳐 줄까? 자기네들이 일하기도 바빠. 걔네들. 대표 세무사는 또 프로그램 이제 다 잊어버려서 몰라. 물어보면. 결국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한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서로 약간 뭐라고 해야지? 조금 서먹서먹하면서 약간 쌩까는 느낌으로 서로 가다 보면 이제 누구만 손해돼요? 나만 손해야. 내가 거기 있을 동안은 어차피 친해져야 돼. 어느 정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한 6개월만 하면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은 쉽게 쓰거든. 그건 일도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거기서 아까 세무서 왕따보다는 훨씬 나아. 아시겠죠?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엄청 큽니다. 실제 특히 개업하실 분들은 필수야, 필수. 그러지 않고서는 개업하면 나중에 완전히 직원들한테 후달립니다. 완전히 끝장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수습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실무 교육이 있잖아. 그러니까 1개월짜리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5개월짜리 정도 교육이 있잖아요. 1개월짜리 교육하고 5개월짜리 교육을 무조건 같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야. 1개월짜리 교육만 받고 5개월짜리 교육은 안 받아도 돼. 그거 언제 받는데요? 개업하기 전에 받으면 돼. 내가 내년에 개업하고 싶어. 그럼 내년에 받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꼭 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26년도 이제 합격에 이제 25년도에 합격해서 26년도에 약간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지금 집체 교육 받아야 되고 수습 교육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집체 교육은 언제 신청하라고요? 부모님이 축하한다 듣자마자 그죠? 세무사의 홈페이지가 살아니까 이게 개업할 분들은 필수야. 왜냐면 AB반이 안 되고 CD반이 되잖아. CD반이 되면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 가서 교육받기 힘들어요. 해보기 힘들어요. 세무사랑 그 프로그램들 써보기 힘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거 교육이 끝나면 이제 보통 6월이야. 6월 한 말쯤 되면은 세무사회 최종적으로 수료식을 해. 수료식이 끝나야 그 다음 날부터 아까 지방세무사에 등록해가지고 세무사 등록증이 나와. 그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날 개업할 수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 사무실 내가지고 그때 개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세무사가 되면은 쌤 언제 돈 버는데요? 사실 중요한 이야기잖아. 옛날에는 한 2, 3년만 해도 돈 벌었었거든. 요즘에는 정말 아까 이야기 드린 능력 있고 주변에 인맥 라인 잘 돼 있고 있잖아. 부모님이 뭐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결해 줄 수 있고 내 친구들이 뭐 다 병원 개업해 있고 막 등등등 이런 분들이야. 이러면 한 2, 3년, 3, 4년이면 자리 잡아 바로. 근데 그게 아니고 쌤 나는 합격했고 주변에 그런 거 찾지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은 뭐 공무원이고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요. 짧게 잡으면 5년, 길게 잡으면 10년은 걸려요. 5년에서 10년 차이야. 왜 이렇게 스펙트럼이 기냐면은 여러분들의 영업 능력 차이거든. 영업 능력. 그리고 이제 그 영업 능력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 중에 귀인이 있어. 강의 때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 귀인이 있어. 한 번에 업체가 막 10개씩, 20개씩 들어와.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아니,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 근데 저랑 같이 법인하는 그 모세무사는 그 블루핸즈 있죠. 현대자동차 거기 한 군데랑 그 다음에 옛날 꽃집 사장님이랑 두 군데 업체 한 60개 소개시켰어. 한 군데당 한 30개씩. 그것도 다 우리 사무실 주변이거든. 그 인간들이 이렇게 싹 긁고 가는 바람에 우리 사무실의 업체가 많이 못 늘어났어. 아니, 그 정도야 이거는. 어쩔 수. 그건 이제 제가 그 귀인들을 못 만난 거야. 어떻게 보면 운때가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영업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는데라고 하잖아.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막 한 1년 전에 통화했던 데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있잖아. 이거 세무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던져주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희한해. 그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생각보다 업체 수가 빨리 늘어요. 업체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5년은 해야 돼요. 요즘에는. 한 5년 정도는 해야 이제 먹고 살만 해지고 있다라는 거야. 진 건 아니야. 진 건 아니고 한 5년은 해야 이제 먹고 살만 하다. 처음에 한 1, 2, 3, 4년 정도는 어떤지 아세요? 와, 세무사 괜히 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생고생을 해가지고 돈 날리며 체력 날리며 시간 날리며 이 짓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게 1, 2, 3, 4, 4년 때야. 개업에서. 아까 좀 영업력 있는 분들 빼고. 근데 한 5년 차쯤 되면 아휴, 그래도 내가 한 걸 어떻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 때쯤 되면 이제 슬슬 업체가 쌓이기 시작해요. 슬슬. 그러다가 업체가 한 40개에서 50개 쌓이잖아. 제가 딱 그랬어. 한 40개, 50개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한 7, 80개 돼. 나도 모르게 한 100개 돼. 어느 순간인가 그 업체들이 영업을 해줘. 내가 영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근데 아까 얘기한 한 3, 40개, 4, 50개 되는 업체들 사장님들이 세무사님 이번에 골프 모임인데 나올래요? 내가 사장님 소개시킬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일 스톱하고 거기 가야지. 아니 거래처는 소개시키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무조건 가야지. 내가 영업해서 사람을 몇 번 만나도 그 사람 한 명 만나기 얼마나 힘든데 다 스톱하고 가야지 거기. 그럼 진짜 업체로 와. 뭐 그런 식의 일이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거래처들이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업체가 늘어요. 그러니까 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 만들어낼 때까지는 진짜 내가 왜 했나 이 짓을 이 미친 짓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제 슬슬 나도 모르게 늘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한 이제 한 80개, 100개 이렇게 넘었잖아. 그럼 이제 사무실이 안정돼. 그 정도면 이제 직원 수가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한 2명은 좀 안 되고 한 3명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매출액으로 한 3억대? 요 정도까지 가. 한 3억대. 그러다가 아까 뭐 상속 등등등 하나씩 들어오면 이제 몇 천씩 들어오잖아, 수수료가. 그러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바로 개업하는 분들이고요. 자, 내가 이제 올해 합격을 했어. 내가 올해 합격해서 선생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책에서 배운 회계원리에서 차대변 분계밖에 모르고요. 세무조정이라고는 법인세 비용,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밖에 몰라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기타 사유출인가 뭐가 유보인가? 지금 그것도 헷갈리고 있어요. 이런 정도 수준도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도 충분히 누가 해줍니까?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이 다 해줍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거기 시킨 대로만 따라만 가면 돼. 그 정도로 요즘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경험이라는 게 필요해서 근무세무사가 되려면 있잖아. 그래도 이 집체교육 받고 수료교육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무법인에 근무를 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에 근무를 합니다. 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면 뭐 너무 대놓고 까놓긴 하지만 실제 초봉이 한 4천 정도 된다 요즘에. 그 이하로 주는 데도 있는데 가지 마. 뭐 그래도 급하면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가지 마. 그래도 요즘에 한 4천은 줘요. 4천은 주니까 4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어. 근데 많이 주는 데는 막 7, 8천도 줘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일이 집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되고 한 4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줄 겁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주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 저거 받으려고 나 세무사 한 건 아닌데요. 맞죠? 저거 받으려고 세무사 한 거 아니야. 나중에 결국 개업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말 그대로 그죠? 큰 사무실이 아닌 조그만한 사무실로서 먹고 사는 사무실이 되는 거거든. 세무사 사무실이 그렇게 크게 하는 사무실들이 별로 없어요. 유명 이제 세무법인들 있잖아요. 그 세무법인 대표들이 저보고 자기 법인 이름 좀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하는데 그 법인들이 있어. 거기도 다 독립채산제야. 내부적으로 까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매출액이 뭐 몇백억씩 돼 있고 있잖아. 우린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3일이나 뭐 3장이나 얘네들처럼 규모가 큰 건 없어. 거기도 걔네들 매출이 대부분 그 감사 매출이고 그다음에 일부 컨설팅 매출이거든. 근데 큰 기업들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큰 기업들 하는 리스크보다는 잔잔한 기업들 있잖아. 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쉽게 따져서 매출액 100억짜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출액 100억짜리 50개 할래요? 치킨집 1000개 할래요? 기장을. 뭐가 나아요? 치킨집 1000개가 훨씬 나아. 치킨집 1000개는 있잖아. 직원 한 2, 3명이면 할 수 있어. 왜?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 뭐 60개 치킨 싹 묶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세무서에서 문제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들 내 해외여행 다니면서 있잖아. 세계 일주에 가면서 일할 수 있어. 근데 아까 100억짜리 그죠? 한 50개 업체 해봐요. 해외여행 무슨 해외여행 툭 하면 세무서에서 조사 나와. 그 다음에 자료 소명하래. 뭐 세법에도 없는 이상한 규정 가지고 이거 되니 안 되니 예규가 있니 없니 막 싸워야 돼. 장난 아니야. 그렇다고 치킨집만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일은 알 수가 없어. 일을 받아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는 법인 쪽을 하게 되네. 나는 이상하게 개인 쪽 하게 되네. 나는 하다 보니까 커피숍 위주로 가네. 나는 뭐 병의원 위주로 가네. 나는 약국 위주로 가네. 나는 건설업 위주로 가네. 이런 게 보이거든. 그 성향에 맞는 업체들 쪽으로 좀 더 치중하면 돼.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내가 뭘 할 수 있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나한테 어떤 일이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근무세무사로서 일을 하면 보통 한 3년 정도는 다니세요. 한 세무법인에. 연봉이 많고 적고는 큰 차이 안 나. 근데 한 업체를 3년 정도 굴려보면 그걸로 인한 문제점도 알아. 한 업체하고 다른 또 세무법인 가가지고 또 일해보고 하면은 문제점 터지기 전에 딴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전 업체 내가 했던 거에 문제점은 찾을 수가 없어. 근데 한 3년 정도만 굴려보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업했을 때 이 업체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라는 걸 알아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완전히 줄일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 한번 가면 가능하면 3년 정도는 꼭 다니세요. 근데 잘 안 다니더라고. 왜? 한 1년 하고 나면 이렇게 제가 엄청 아까 이제 이건 2년마다 해주고 있잖아. 강의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보통 한 1년 반, 길면 2년 되면 다 스톱하더라고. 왜? 에이 쌤 별거 없는데요? 아니 별걸 걱지를 않았으니까 없지. 그 별거리라는 걸 경험해 보는 게 엄청 큰 경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개업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근무세무사는 한 3년 정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좀 전에 개업이나 나중에 개업하는 근무세무사나 자, 이런 건 싫고요. 나 그냥 취업할 건데요. 세무사 자격증 가지고 취업할 건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세무사도 뭐 인원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취업도 많이 해요. 그리고 세무사의 홈페이지 보시면 약간 경력직의 세무사 많이 뽑아요. 각종 공단들 있죠. 공기업들 있잖아. 공기업들이 생각보다 세무사들 많이 뽑습니다. 세무사의 홈페이지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공고에 많이 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뜨니까 취업 목적의 세무사님들도 기본적으로 요거는 받아두세요. 아시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받아두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1개월, 5개월짜리 총 6개월 정도 되잖아. 요건 받아두시면 나중에 그 공기업이든 어디서 다니다가 여차하면 나와서 개업할 수 있잖아. 모든 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공기업에서 했던 경험이 또 내가 개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중소벤처진흥공단인가? 이런 데들.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그 기술시용보증기금 다니다가 개업했거든. 개업했는데 업체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안 해본 지금 계속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안 해본 업체들의 성향들이 꽤 있더라고. 야 이런 업체는 너 어디서 구했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뭐예요? 기술시용보증기금 다니면서 미팅했던 업체들 중에 그 사람을 좀 눈여겨봤다가 나와서 개업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온 거야. 그럼 업체들이 구멍가게겠어요? 그래도 좀 세팅이 돼 있는 업체겠어요? 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업체죠. 세팅이 된 업체랑 차이는 뭐냐면 기장료가 좀 그죠? 기장료랑 조정료 파이가 크지. 일은 좀 힘들어. 근데 그런 업체들이 이것저것 희한한 것들을 막 저도 좀 강의에다가 사무실 운영에다 거의 그저 큰 업체들 돌아가는 거 일부 빼고는 상당히 많이 아는 편인데도 이상한 걸 물어봐.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짜 빙산일각이야.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커버 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세무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서류 면접 이런 것들은 쉽게 통과됩니다. 서류 면접 이런 것들은 쉽게 통과되고 문제는 이제 서류 이후에 그죠? 실질적인 면접이죠. 뭐 여기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금융기관 취업 많이 해. 저기는 이제 세무법인 가봤자 뭐 연봉 4, 5천 준다는데 그거 가지고 못 먹고 살겠는데요. 난 돈이 좀 젊어서 필요한데요. 그럼 금융기관 가면 돼요. 지역금융기관들이 더 많이 주죠, 그죠? 연봉 많이 주니까 그런 데들. 그다음에 보증기금 같은 보증보험 같은 데들 있죠, 그죠? 이런 데 들어가도 실제 공제조합 같은 데들이 있어. 공제조합 뭐 이런 데들 가시면 그래도 실제 우리가 하는 일이랑 좀 연관이 되면서 왜냐면 거기서 신용평가 이런 걸 하거든. 그런 데들, 뭐 한국기업데이터 이런 데들, 이크레더블 이런 데들 있거든요. 이런 데들 한 번씩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세무공무원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세무공무원 분들이 세무사 시험을 따려고 난리죠. 왜? 이제 세무공무원 할 만큼 했고 이제 내가 세무사 따가지고 나가서 개업할 거야. 돈 벌어야 되겠어. 공무원 생활 충분히 해서. 이런 분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처럼 나 세무사 따서 세무공무원 해가지고 나중에 세무사장이나 한번 해볼까? 또는 세무서 돌아가는 걸 안 다음에 나와서 개업하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충분히 세무사 따고 지금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젊다고 하는 건 한 30 한두 살 이하 31, 2 이하 나이들이야. 적은 나이는 아닌데
요즘은 뭐 계속 나이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31, 2 이하 나이대 분들은 세무공무원 시험을 다시 치세요. 올해 합격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있다는 거야. 뭐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시험을 치면 세무사 합격증이면 5점의 가점을 줘요. 회계사, 세무사가 평균 5점이야. 평균 5점. 옛날에 제 지인들 보면은 100점 만점이잖아. 가점을 5점을 주니까 103점 맞고 합격하던데. 108점에다 아니 98점에다가 가점 5점을 붙이니까 평균 100점이 넘어버려. 뭐 그런 식의 합격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지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나와서 이제 다 이제 개업했어. 그 사람들 개업해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세무서 있다가 나와서 개업한 애들이 돈을 잘 벌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세무서 있다가 나와서 개업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점 5점 있으니까 세무공무원을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한 10년 정도만 근무해. 10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나와서 개업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제 아는 거기도 이제 뭐 다 아는 분들이지 다. 그러니까 세무사를 따고 세무공무원이 되었어. 그래서 국제주세팀에 몇 년 있었어? 한 10여 년 다녔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냐면 김현장에 가 있어. 그 연봉이 3억 5천인가 지금? 지금 김현장 들어간 지 몇 년 됐어요. 처음에 1억 5천인가 받고 들어갔거든? 1억 5천인가 받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 3장 주냐? 이 3장이 억 단위야. 3장은 더 받죠. 그러더라고. 야, 개업 안 해? 했더니 아니, 개업해도 뭐 별거 있어. 그거 그 돈이 그 돈인데. 근데 이제 겁나는 거지 슬슬. 그만큼 이제 벌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정 그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 쪽으로 내가 재산세제 쪽으로 가면은 나와서 이제 상속, 양도 뭐 이런 것들하고, 근데 불복이나 쪽 이제 송무국 이런 쪽으로 가 있다가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불복져서 쓰는 것들, 오히려 심판원 쪽에 가가지고 하는 분들, 이런 또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다 세금 관련된 일 하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무공무원 라인도 해볼 필요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도 돼. 내가 우리 부모님이 세무사야, 회계사야, 그런 분들 있잖아.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겠어요? 못하지. 그런 분들은 세무공무원 할 만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나이가 이제 한 70대쯤 돼서, 70대도 아마 지금은 할 거야. 요즘 나이 70대 분들은 하거든 일. 근데 그분들이 한 70대 중반 넘었으면서 야, 나 힘들다. 네가 와서 좀 해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사표 쓰고 나와서 개업하면 돼. 그때까지는 세무공무원 하다가. 이런 방법들도 있어. 그래서 세무공무원도 하나의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아까 맨 땅에 헤딩해서 세무사로서 개업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세무공무원으로 다니다가 나와서 개업했을 때 장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금융기관 같은 취업해가지고 있죠, 그죠? 공기업 같은 데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합격해서 세무사로서 일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 2달 남았잖아요. 2달. 딱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뭐 할 거예요? 이거죠.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25년 1차 합격자야. 1차 합격자. 그럼 동차생이죠. 올해 합격할 확률 높다, 적다? 엄청 낮다. 그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올해 25년 1차를 처음 쳐서 합격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2차가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예상대로 약간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역시나 됐어. 이상한 뭐 신청 서류를 내라고 하지 않나, 뭐 건설 기계를 내지 않나, 뭐 그죠?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낸단 말이야 실제. 근데 다 못 쓰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막 그때 하여튼 특강 때 이것저것 이야기해 준 것들 가지고 썼으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사실은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면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다른 파트에서 많이 공부한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차피 2026년 시험 준비를 하세요. 시험 준비를 지금 한 2달이나 남았잖아요. 2달 반. 그래서 2달 반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25년 올해 1차 시험 친 분들과 처음 친 분들이에요. 처음 친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회계학 1, 2부부터 공부하세요. 9월 달에 회계학 1, 2부 공부하시는데 아마 동차 때 잘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공부해가지고 시험에서 퍼펙트하게 쓸 정도까지 해놨는지. 물론 올해는 시험 문제가 회계학 1, 2부가 좀 쉬웠어.
시키면서 그거 만족하면 안 돼요. 작년 문제는 거의 역대 최고의 난이도였어. 올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해 중에 하나예요. 이 시험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올해 시험에 내가 회계학 1, 2부 쳐보니까 에이 이까지쯤이야 회계학 1, 2부 적당히 하고 내가 세법학에만 올인해도 되겠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작년 회계학 1, 2부는 작년에 회계학 1, 2부 있잖아. 그 강사들 회계학 1, 2부 강사들 해놓은 거 한번 봐봐요. 가장 작년이 어려웠거든 사실상. 그러면서 진짜 완전히 지엽적인 부분까지 강의 다 하겠다고 막 강사들이 다 대놓고 이야기했어. 모든 강사들이.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봐봐. 완전 쉽게 나왔잖아.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출제위원의 마음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공부는 확실하게 대비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 2부가 쉬웠다. 그거 절대 여러분들 실력 아니에요. 내년에 시험 문제가 24년처럼 나오잖아. 다 꽈락이야 그러면. 다 꽈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 공부해놔야 돼. 쌤, 나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합격해도 해야 돼 어차피. 합격하면 중급회계책 안 볼 거예요? 세법칙 안 볼 거예요? 봐. 어차피 실무상 다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세무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이 있잖아. 실무랑 그대로 매칭된다니까. 다만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붙기 힘들어 솔직히 올해. 몇 명밖에 못 붙어. 해봤자 제가 봤을 때 몇십 명 안 붙어 이거. 뭐 3차 막 5차생이 녹여져 있으니까 한 200명 300명 올해도 붙는다고 나오지만 실제 그중에 순수하게 올해 1차 시험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제가 봐서 한 30명에서 50명 수준이야. 진짜 순수하게 생동차로 붙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 해야 돼요. 회계 지금 한 달 아시죠? 9월 달에 필수적으로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회계학 2부 은근 난이도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과락이든 24년도 과락률 한번 보세요. 이거 엄청났어. 24년도에 있잖아. 회계학 2부만 과락 안 났으면 거의 다 붙었어. 한번 통계를 한번 보라니까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요거 지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 하셔야 돼. 나는 회계학 1, 2부는 퍼펙트한데요. 하는 분들은 이제 세법학책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9월 달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회계학 1, 2부의 연습서들 있잖아. 부족했던 부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꼭 해보셔야 돼. 올해 시험 문제가 절대 내년 난이도 절대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재무원가 필수적으로 하시고 그죠? 10월부터 이제 지금 뭐 9월 달에 재무, 원가, 세무기까지 다 못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쪼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이거는 순서랑 상관없어. 그죠? 여러분들 순서는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 그 우리 1차 시험 치고 우리 2차 시험 쳤잖아요. 바로. 그죠? 문제는 뭐야? 체력. 나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와야 돼요. 뭐, 침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신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진짜 정신이 몽롱해져요. 이런 분들 아마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공부했던 분들 있을 거야. 체력적으로 안 되는 분들. 모든 사람의 체력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은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돼. 원인을 좀 파악해가지고 운동이 필요한 부분들은 운동, 뭐 잠이 필요한 부분은 잠, 또 근력이 필요한 분들은 진짜 헬스라도 해가지고 이거 좀 커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 시험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지금 이제 해야 될 게 이분들은 부족 부분이죠. 부족 부분 이제 9월부터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9월부터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 돼요. 올라오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 동사분들은 지금 나 올해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무조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진짜야. 실제 제가 봐서 95% 이상은 다 떨어져. 나머지 한 5% 정도, 아까 한 3, 40명, 4, 50명 정도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년에 1차 합격한 사람들, 그 다음에 유예생들이죠. 그 다음에 N수생들이죠. 이분들은 뭐 이미 한 4차생들, 6차생들 이런 분들. 선생님 6차생, 8차생 있어요? 있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은근 많아요. 이 6차, 8차가 있잖아. 계속 6차, 8차가 아니라 옛날에 한 10년, 10여 년 전에 2차 시험 한두 번 쳐보고 떨어져서 4번까지 쳤는데 떨어져서 에이씨 하고 이제 취업했어. 해보니까 주변에 나는 재무나 회계적으로 취업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회계사 세무사들이야. 나도 저 자격증 딸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왠지 멋있어 보여. 사표 쓰고 또 공부 시작한 거야. 그 이제 다시 또 해서 지금 이제 2차 시험을 또 치는 거지. 그럼 몇 번째예요 벌써 그죠? 뭐 이런 식의 분들이야. 그래도 옛날에 공부한 게 참 남아있거든. 이게 완전히 휘발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 포함해서는 일단 이제 업무상 세무사로서 뭘 할 것인지 이걸 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분들은 왜 합격할 확률이 좀 있잖아. 이분들은 그죠?
이분들은 학교 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우리 발표 날 때까지 한 2.5개월, 그죠? 2.5개월 남았죠. 자,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따고 싶은 자격증 있으면 따세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전산 세무회계.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걸 해보면 있잖아. 세무사랑이란 프로그램을 써볼 수 있어. 아시겠죠? 세무사랑이란 프로그램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산 세무 이거 1년에 한 4번 이상 시험 치거든요. 시험 치니까 요거 한번 따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토익 아시겠죠? 토익 이거 좀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개업하겠다. 나중에 직원들한테 치지 말고 세무사랑 프로그램 요거 지금 세무사의 홈페이지 가면 이거 교육도 나와 있어. 교육도 지금 잘 돼 있거든. 그거 들어봐도 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도전 프로그램 요거 쓰는 거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도 가끔씩 회계사무실에서 있잖아. 전표 입력하는 알바를 뽑은 경우가 있어. 전표 입력. 이게 말 그대로 일반 전표죠. 그러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거 분계 치는 거야. 분계 치는 거. 메인 매출 전표는 이제 생계산서고 요거 전표 치는 거. 이런 것들 알바 뽑는 데가 한 번씩 그 알바 천국, 뭐 알바몬이죠. 이런 데 한 번씩 뜨거든. 그런데 이제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이건 다 이제 학교 갈 자신이 좀 있는 분들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쌤 그런 거 왜 해요? 나중에 나 하면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은 여행을 가. 다른 세상을 좀 보고 와. 여기 학교 가고 다른 여행 갔다 오면 안 됩니까? 학교 가고 앞으로 있잖아. 여러분들이 한 10에서 10년 이상은 여행 못 가. 갈 시간이 없어. 진짜요. 취업을 해도 갈 시간이 없고 뭘 해도 갈 시간이, 개업해도 갈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발표 날 때까지 시간이 많아. 알바를 떼셔야 하든 부모님 카드 좀 뺏어 쓰든 그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다른 세상을 좀 보고 와요. 다른 세상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돼요. 요건 그래도 이제 학교 갈 확률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아시죠? 학교 갈 확률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물론 이제 이 여기서 24년 1차 합격자나 유예생, N차생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앞에 있던 동차분들처럼 있잖아요. 동차분들처럼 뭐 나 그 재무회계 연습, 원가회계 연습, 세무회계 연습, 세법학 이런 것들 공부해놔도 돼요. 근데 그것들 중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세법학 판례집에 있는 판례 있잖아. 그 케이스를 한 번씩 보세요. 나중에 다 실무상에서 그냥 절대적으로 쓰는 거야. 요즘에 이제 실무하시는 그 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달라고 하는 게 판례집이야. 제일 많이 달라고 하는 게 물론 스터디 가이드 제일 많이 달라고 하지만 그걸 나 왜 보는지 모르겠어. 실무상에서 이 수험 교재인데. 그리고는 거의 다 판례집이야. 왜? 그 법 규정 순서대로 판례가 그 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으니까 유사 판례를 찾을 때 엄청나게 수월하거든. 그 판례 번호를 띄우면 그 유사 판례들이 다 떠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집을 많이 달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사실관계가 있고 그 관련된 그림을 제가 간단히 그려놔서 그것들을 한번 시간 나실 때 있잖아요. 한 번씩 보시면 합격했을 때 실무하실 때 그 케이스에는 나 이거 판례집 본 케이스인데 라고 바로 나온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볼 수 있는 형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이런 형태로 11월 12일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나 합격할 자신이 없어. 그럼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합격할 자신이 없어. 바로 공부 시작해. 왜냐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시험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수일 수도 있거든. 다시 공부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법학이나 뭐 세무회계나 이런 것들이 합격했을 때 당장 내년 3월 달에 세무법인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세무조정해야 돼. 세무조사 나오면 그거 판례 제시해야 돼. 그때 있는 게 다 지금 하는 거야.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격할 자신이 있으면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합격할 자신이 없으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공부를 해두세요. 최소한 세무회계랑 세법학은. 아시겠죠? 왜? 이건 당장 합격해도 실무상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합격하자마자 바로 할 거 있죠? 9시에 땡하고 카톡 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있죠? 뭐 부모님 등등등 하고 난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업 세무사인지 근무 세무사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을 준비할 건지 할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세무공무원 준비할 때 아까 가점 5점이라고 평점 주거든. 이래놨더니 있잖아. 세무사 시험도 내가 합격했는데 세무공무원 그까짓 거 못하겠어 해가지고 내놓으라. 독서실 자리만 잡아놓고. 붙는다 못 붙는다? 못 붙어.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을 시험을 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 세무사 평균 5점 가점 있다 하더라도 다들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나머지 분들이.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 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붙어놔야지. 그러지 않고 애매하게 공부하면요 완전 쪽팔리게 이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무조건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고, 일단 뭐 합격하시면 당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노력하고 이제 경험을 쌓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세무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죠? 그다음에 지금부터 시험 때 발표 날 때까지 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